자, 음향 섞고 이거 어쨌든 이거 6장 다 나가고 7장 해야 돼. 뒤에 모델링하고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그거 하면 다들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제 뒤에는 이제 이론적인 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아, 이론적인 별 필요 없는 부분 안 할 거예요. 자, 음향 섞고 흡음성이 있고 매끄럽고 내구성이 뛰어난 석고 마감재는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미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유용합니다. 석고처럼 보이는 매끄러운 모양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제품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제품은 미네랄 울, 유리섬유 또는 불연성 재활용 유리 패널과 같은 흡음성 기판과 석고처럼 보이는 음향적으로 투명한 표면층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 표면층은 일반적으로 대리석 입자, 과립 및 면과 같은 일부 골재로 구성되며 바인더가 건조될 때 골재 사이의 기공을 열린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이음매 없는 영역 설치는 최대 20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길이 또는 너비는 약 15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확장 접합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더 넓은 영역과 교차하는 경계 표면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시스템은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을 얻으려면 완벽하게 평평하고 깨끗한 천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내보니까 음향 섞고라는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내가 뭐 공사업자가 아니니까 흡음재를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그리고 이제 바깥에다가 그 석고 있잖아, 석고 이렇게 이걸 갖다 이렇게 잘 덮나봐.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덮어가지고 바깥에서 보면 뭐 벽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 이제 진동이 다 전달되고 안에서 흡음시키는 이런 구조가 아닌가 싶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흡음재를 안에다가 넣고 그보다 조금 밀도가 높고 그보다 이제 여기서 음향 밀도가 여기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매칭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공연 임피던스가 제일 가까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얇게 덮어놓으면 이거 어쨌든 이제 안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거 하면서 이제 계속 흡음을 시켜 나가는 거죠. 이제 바깥에 2층은 이제 석고를 이렇게 샥 발라가지고 하얗게 발라가지고 그냥 벽처럼 보이는 거지. 뭐 요런 건 것 같아요. 네, 읽으십시오. 흡음 패널을 접착하거나 기계적으로 표면에 부착하고 패널 사이 이음새를 채우고 매끄럽게 샌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감재의 원하는 부드러움에 따라 석고와 같은 코팅의 하나 이상의 표층이 적용됩니다. 다공성 기판이 미네랄 울이고 매끄러운 표면이 필요할 경우 일반적으로 베이스 코트를 손으로 도포하거나 스프레이하고 손으로 샌딩한 다음 마무리 코트를 적용하고 꼼꼼하게 덧붙입니다. 최종 마감이 거칠 수 있는 경우 최종 코팅의 미세한 층이 분사될 수 있습니다. 흡음성 기판이 재활용 유리보드인 경우 솔기 채우기 공정은 여러 개의 얇은 베이스 코트를 분사하고 언더코트를 칠하고 원하는 정도의 부드러움으로 코팅을 마무리합니다. 최종 코팅 전에 거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약간의 샌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음향석고의 주요 단점은 적용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다시 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음향 성능은 또한 어느 정도 엔지니어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어쿠스티컬리 트랜스페런트한 레이어가 된다 그랬는데 너무 두껍게 바르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냥 반사재밖에 안 되겠죠. 잘못하면. 그런 것들. 안에 이렇게 뭐 흡음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거 넣어놓는데 얘가 너무 두꺼워버리면 말짱꽝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역은 이제 어쨌든 저역만 통과되고 고역은 반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읽으십시오. 각 층에 따라 과립 크기가 감소하는 음향적으로 투명한 층이 연속적으로 있는 흡음 기판이 그림 6.12에 나와 있습니다. 최상층 과립은 너무 작아서 매끄럽고 이음매 없는 기존의 석고 표면 외관을 제공합니다. 최상층은 표면을 약간 밀봉하고 얇은 막 역할을 합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것은 기판 단독에 비해 추가적인 저주파 흡음과 고주파에서 약간의 흡음 손실이 함께 발생합니다. 6.2.7 에어로겔. 에어로겔은 뭔지 잘 모르겠어. 자기 읽어보고 혹시 아는 사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에어로겔은 액체가 가스로 대체된 겔로 형성된 다공성 고체입니다. 에어로겔은 95%가 공기로 매우 높은 다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공성 흡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가장 가벼운 에어로겔은 깨지기 쉽고 밀도가 높은 에어로겔은 재료 내의 작은 기공으로 인해 유동 저항이 너무 높기 때문에 흡음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어로겔은 과립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사파에 임피던스 정압을 제공하는 층이 구축된다면 양호한 흡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어로겔이 이렇게 치 뿌리면 확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런 거 말하는 걸까? 뭐지 에어로겔이? 잘 모르겠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거 있잖아. 구멍 퐁퐁퐁퐁퐁 나오면서. 고무 같은 건데 그 안에 구멍이 많아가지고 공기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유튜브에 보가지고 많이 하는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대요. 이거 확 부풀어 가지고 구멍 퐁퐁퐁퐁 뭐 이렇게
그 톰과 제리 나오는 치즈처럼 쿵쿵쿵쿵쿵 부시고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지. 저희 공기가 대부분이라서 불 붙여도 단열 효과가 엄청 뛰어나가지고 이제 나사 쪽에서 단열 용도로 쓰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답니다. 에어로겔은 직접 알아보시죠. 활성탄이에요? 활성탄은 불활성 대기에서 코코넛 껍질과 같은 일부 유기물을 탄화시킨 다음 이산화탄소나 증기에 노출시켜 산화시켜 만듭니다. 활성탄은 표면적이 넓어 화학 여과 및 정제에 널리 사용됩니다. 저주파에서 활성탄층은 다른 다공성 흡음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음 감소를 제공합니다. 그림 6.13은 모래와 비교한 활성탄층의 흡음 개수를 보여줍니다. 과도한 흡음은 표면 저항 변화보다는 표면 리액턴스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이 보면 표면 리액턴스가 바뀐다, 그렇죠? 그렇죠? 이 말은 아까 체력이 늘어나는 효과예요. 리액턴스가 바뀐다. 활성탄이 그런 효과예요. 그러나 활성탄이 강력한 저주파 흡음을 생성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연구 중입니다.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면 체력이 확 늘어나네. 그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공기가 이렇게 뭐 실제로 도달하는 시간이 뭐 늘어나는 이렇게 경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공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벽이 그러면 멀리 있는 것처럼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많이 봤더라고요. 아니면 아까 리액턴스가 바뀐다라는 말에 이제 열로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원 과정, 단일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해서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네. 중간 및 고주파 흡음은 이중 다공성 모델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임피던스 튜브에서 측정을 하는데 얘는 이제 약간 모래알이고 얘는 약간 활성탄 차이가 많이 나죠. 그 2배 이상 차이가 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활성탄의 전자 유행 사진인데 보면 바깥에도 있지만 이 안에도 구멍이 뽕뽕뽕뽕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주파수가 오더라면 여기서 이제 열을 이 구멍 사이로 다 통과했거든요. 통과하면서 열을 갖다 급격하게 확 뺏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파수 입장에서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온갖 구멍은 구덩이라는 구멍은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네, 읽어봅시오. 활성탄 입자사의 공극은 밀리미터 크기를 형성하지만 알갱이 자체에는 이보다 훨씬 더 작은 마이크로미터 크기 공극이 포함되어 또 있습니다. 안에 마이크로미터 크기 공극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미세한 기공 내 압력 확산은 재료의 거시적 벌크 계수를 변경합니다. 다공성 물질 벌크 계수는 공기가 압축하에 부피 변화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벌크 계수라는 건 압력이 가해지면 부피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보는 게 벌크 계수인데 큰 공극이 있고 또 미세 공극이 또 있기 때문에 푹 하면 좀 있다가 또 쭉 들어가는 게 있고 저역과 고역하고 느낌 다르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음파가 전파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정 주파수 범위 내에서 활성탄 입자 사이 가공 평균 압력과 미세한 기공 내부 평균 압력은 위상 불일치를 나타내며 이는 소리 에너지 소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압력하고 입자 속도 사이에서 이게 큰 공간만 있으면 압력하고 입자 속도가 거의 같이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작은 또 마이크로미터 단위 안에 공극이 또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는 이제 압력하고 밀도 사이에 위상차가 생기는 거예요. 위상차가 생기니까 소리 에너지가 소실되는 형태로 이렇게 그게 이제 리액턴스로 바꾸는 거예요. 압력하고 입자 속도가 같다고 하면 당연히 레지스턴스 성분으로 보이실 거잖아요. 허스톰이 없었을 거라고. 여기서 허스톰이 존재한다는 것들은 압력하고 입자 속도 사이에 상이 이제 바뀌는 거지. 그게 이제 최적의 변화로 보이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네. 결정립 내부 압력은 확산 방정식에 의해 제어되며 내부 결정립 구조 매개 변수와 활성탄 입자 기하학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현상은 투과성 대비가 높은 이중 다공성 재료, 즉 미세 기공 특성 크기와 중간 공급 크기 사이의 비율이 10-3승 정도인 재료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중 다공성만으로는 저주파 거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활성탄의 흡착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가스 흡착은 판더발스 전이로 인해 가스 분자가 표면에 부착되는 과정입니다. 흡착된 분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분자층 두께를 가진 탄소 표면에 필름을 형성합니다. 음파 압축 중에 발생하는 것처럼 가스 압력이 증가하면 흡착된 분자 수가 증가합니다. 탈착은 분자가 표면을 떠나 주변 대기로 돌아가는 반대 과정이며 이는 음파 희박 중에 발생합니다. 흡착 및 탈착에는 음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음향 감소가 발생합니다. 베네가스와 음노바는 활성탄의 거동을 아주 잘 설명하는 흡착 효과를 포함한 3중 다공성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베흐바티와 연구진은 50Hz 미만의 활성탄 샘플의 유효 다공성을 측정하고
저주파에서 이를 초과하여 수증기와 같은 가스 흡착에 명백히 비물리적인 값을 부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스 밀도는 흡착 및 탈착 주기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에 활성탄을 상자에 넣으면 인클로저 컴플라이언스가 변경됩니다. 이해하겠죠? 활성탄을 스피커 박스에 넣으면 인클로저 컴플라이언스가 변경된다는 말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더 말랑말랑해진다는 거죠. 말랑말랑해지면 체력이 커져야 더 말랑말랑한 거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피커 입장에서는 더 저주파에서도 운동하기 쉬운 거지. 그러니까 공인 주파수가 떨어진 최대 40%까지도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네. 이 흡착 과정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의 다공성 스케일이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리가 물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큰 기공이 필요하고 흡착 및 탈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훨씬 더 작은 공극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중 공급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다음 구녕이 있고 또 미세한 구녕이 또 있는 거야. 이렇게 만들기 제일 쉬운 게 아까 이렇게 우리가 그거 이렇게 활성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숯 이런 거 보면 그치? 숯 덩어리가 있고 안에 보면 또 괜히 미세한 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담배 냄새도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습기 있는 것들도 막 먹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예, 지면 6.2.9 지면 소리가 실외에서 전파될 때 저주파에서 음압 레벨 감소가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음압 강화는 소스에서 수신기로 직접 전달되는 직접음과 지면에서 반사되는 소리 사이의 간섭 때문입니다. 이를 지면 효과라고 합니다. 딥 주파수는 지면과 지면에 대한 소스와 수신기의 위치뿐만 아니라 지면 자체의 음향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면 효과 주파수와 깊이를 계산하는 것은 환경소음을 계산하기 위한 많은 지침과 표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표면 임피던스는 토양 구성, 거칠기, 다짐 정도 및 수분 함량에 의해 크게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토양의 중간 주파수 흡음은 수분 함량에 따라 0.2에서 0.9 사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작 농지는 초원에 비해 광대역 음원에 대한 A 가중치 음압 레벨이 크게 감소하는데 이는 심토, 디스크 및 쟁기질이 표면의 유동 저항률과 깊이에 따른 토양 특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쟁기질은 주기적인 표면 거칠기를 초래하여 회절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소리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텐버러와 연구진은 쟁기질된 땅은 ISO 연약한 지면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50m 범위에서 광대역 음원에 대해 10dB 더 큰 감쇄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표면은 일반적으로 다공성 흡음재로 모델링됩니다. 섹션 8.5에서는 식물에 의한 흡음과 관련된 주제를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별로 사실 야외에서 공연하는 사람이 빼고는 별로 어쨌든 이 땅이 이렇게 거칠고 돼 있다는데 나중에 이렇게 낙엽 이런 게 많이 쌓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야외에 나가면 저음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흡음이 되죠. 자, 이제 커버.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덮어놓으면 있잖아요. 예. 우리가 확산판이 있잖아요. 확산판인데 거기다 천을 덮어버리면 그 흡음재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깊이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 QRD 확산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입자 속도가 제일 빠른 데가 어디겠냐고. 상식적으로. 이 끝부분이거든, 끝부분. 여기다가 천을 싹 덮어버리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흡음이 되지. 그러면 흡음 재흡음돼. 확산판 효과라서는 전혀 없어져 버려요. 다양한 주파수를 있잖아요. 4분의 1 파장, 다양한 4분의 1 이 뎁스에 따라 4분의 1 파장 공린이 생길 거잖아요. 그걸 다 흡음하는 흡음재로 갑자기 확 바뀌면 덮어버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커버가 그래서 흡음재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흡음재 파트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읽었어요. 종종 다공성 흡음재는 천이나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얇은 불투수성 멤브레인은 덕트 라이닝으로 사용될 때 섬유질 흡음재를 감싸는데 이는 환기 시스템에서 섬유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얇은 불투수성 멤브레인을 미네랄을 앞에 놓으면 얇은 빛 반사 제로층이 됩니다. 이러한 불투수성 멤브레인은 고주파 흡음을 감소시킵니다. 저주파에서는 멤브레인 음향 질량이 작고 흡음이 약간 증가할 수 있지만 크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됩니다. 고주파에서는 멤브레인 음향 질량이 높으며 음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공성 물질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대부분의 페인트는 모공을 막고 음파가 구조물로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흡음을 변경합니다. 실내에서 다공성 흡음재는 종종 흡음성 물질을 보호하고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천으로 감싸서 마무리합니다. 요즘에는 천의 이미지를 인쇄하여 눈에 띄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천은 소리가 다공성 물질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흡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천을 흡음대 전면에 고정하는 경우 접착제가 다공성 물질 속으로 소리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고주파 흡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흡음재 위에다가 천을 씌우는 거는 어찌 보면 크게 문제가 없게 어쨌든 안에도 흡음재고 안에 있는 예를 들면 뭐 글래스홀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날리면 안 되니까 뭐 막아주기 위해서 이 천으로 감싼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밀도가 너무 높아 보니까 고역은 튕겨 나와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저역은 어쨌든 흡음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확산제가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QLD 같은 거 확산판에는 했다. 근데 이 천을 씌워버리면 이제 흡음대로 바뀌는 거죠. 네, 아시죠? 음향적으로 반투명 커버가 흡음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음향학자들은 덮고 있는 다공성 재료 코어 흡음을 수정하지 않도록 입사음에 투명한 직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으로 아크릴 또는 기타 채워진 많은 직물과 조밀하게 짜여진 직물들은 제외했습니다. 많은 경우 반투명 커버는 고주파를 감소하고 중주파 및 저주파를 증폭하여 코어 다공성 물질의 흡음 개수를 균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흡음재를 이렇게 앞에 씌워버리면 이제 고역은 흡음이 쑥 줄어들고 저역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주파 특성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특성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천 하나 붙이면서 고역은 반사시켜버리고 그러면 고역량은 증가하겠죠, 그렇죠? 저역은 이제 줄어드는 흡음이 됐으니까 어쨌든 자량 시간 있는 거 본다고 하면 저역의 자량 시간은 줄어들고 고역은 이렇게 안 줄거나 있는 게 있겠죠. 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좋게 달 수도 있고 나쁘게 달 수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 네. 이것은 임피던스 튜브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림 6.15에 흡음 쐐기 앞에서 커버의 흡음 개수를 측정하여 직물의 투명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흡음 쐐기만으로도 125Hz에서 4000Hz까지 평균 흡음 개수가 0.98입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투명한 직물의 흡음 개수는 1입니다. 투명도는 250Hz에서 2000Hz까지 4개 옥타브 내역에 걸친 흡음 개수 평균으로 간주됩니다. 투명도 측정 후 직물이 적용된 경우와 없는 경우 50mm 유리 섬유 패널 흡음 개수는 그림 6.15b와 같이 단단한 종단으로 얻어집니다. 여기 지금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야기가 임피던스 튜브라고 보자고. 임피던스 튜브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관인적, 그렇죠? 마이크로폰 이렇게 몇 개 꽂아가지고 2개, 3개 꽂아가지고 어쨌든 이 맨 끝에다가 이제 시로를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주파수 흡음이 얼마 되는지 이렇게 어쨌든 주파수 흡음 개수를 찾거든. 그렇죠? 이 사이드에 따라서 작으면 고주파수를 재는 게고 크면 클수록 저주파수를 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 갖고 있는 얘가 피스톤 모드로 동작하는 그 이상부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 그 헬름홀츠 옵서버, 그 다음에 멤브레인 타입 옵서버, 아니면 이런 것들, 천 이런 거 될 때 반드시 이런 데서 한번 재봐야 될 필요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냥 뭐 이게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헬름홀츠 볼 때 사각형 타입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직사각형, 정사각 타입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실제 설치하기 편하니까. 근데 이것도 이런 관에서 재면 되거든. 마이크로폰 박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서 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이스랩도 이렇게 해서 사진 재야 돼. 베이스랩도. 그 임피던스 튜브를 통해 재는 게 제일 정확하지. 근데 이렇게 안 재려면 룸의 어떤 특정 공간에다가 이렇게 이제 현장 측정법 내놓고 이제 측정하는 건데, 그거는 룸 모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래. 내가 제일 반응을 하는 그 공간이, 그 위치가 반응을 하는 데서 한다고 하면 뭐 어쨌든 차이를 보는 거니까 크게 뭐 그 다를 수도 있지만 그 공간에 놓은 그 위치에서의 반응이 돼야 있어야 사실 그게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재려면 이렇게 그 임피던스 튜브에서 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룸 모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내부적으로 이해가요? 그래서 그 제대로 하려면 이게 내가 베이스트랩 한 요만한 거 만든다 그러면 요만한 걸 넣을 수 있는 큰 이런 게 임피던스 튜브가 있으면 좋겠지. 그러면 이게 어느 주파수에서 얘가 흡음질이 싹 올라가는 게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예, 보십시오.
그림 6.16에서는 투명도가 95%에서 40%에 이르는 다양한 직물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직물 투명 필름은 각 그림에 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직물이 있는 것과 없는 50mm 유리섬유 흡음 계수 간 비교가 포함됩니다. 각 그림의 회색 영역은 주어진 투명도를 가진 여러 직물에 대해 측정된 흡음 계수 범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투명도가 갈수록 낮아지잖아요. 95%, 40%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투명도가 낮아진다는 말은 고역의 흡음이 안 되는 것들을 반사시켜 버릴 거니까 이게 쑥 떨어져 버리지, 고역이 이렇게 돼 버린다. 그렇죠? 이게 지금 흡음률이죠, 흡음률. 그러니까 반대로 반사율은 이렇게 될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이 된다. 네, 읽으십시오. 예를 들어 85% 투명도 그래프에는 18개의 패브릭 결과가 포함됩니다. 직물 투명도가 감소함에 따라 고주파 흡음이 감소하고 직물 진동판 공명으로 인해 중저주파 흡음이 증가합니다. 이는 음파 투과 능력이 고주파수로 갈수록 감소하여 고주파수 흡음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내가 덮어줄 때는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이게. 내가 이게 지금 고역을 살리는 게 맞는 건지, 저역은 별로 상관이 없어. 저역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냥 다 통과되기 때문에 고역을 곰이 내가 흡음되는 걸 막고 싶다 그러면 불투명한 걸 가는 거지. 아까처럼 아까 커터지는 게 있잖아요. 빛 못 들어오게 하는 커터지는 것처럼 최대한 조밀한 거라면 고역이 다 반사되니까. 이제 그게 이거잖아요. 이거 좀 이렇게 고역이 흡음되는 게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읽으십시오. 저주파 로르프로 많은 고주파 흡음을 달성하려는 경우 투명도가 높은 직물이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보다 균일한 흡음 계수가 필요한 경우 75% 투명도를 가진 뒷면 직물 또는 조밀한 직조가 더 적합합니다. 또는 더 많은 저주파 흡음이 필요한 경우 가장 낮은 투명도 직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공성 재료는 흡음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천공된 패널 뒤에 장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공 시트가 개방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멍 내 공기 질량 효과로 인해 저주파에서 흡음이 증가하고 고주파에서는 흡음이 감소합니다. 일반적인 지침은 개방 영역이 20% 이상이면 천공 시트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장에서 설명한 전사 매트릭스 기술을 사용하여 천공 시트가 흡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천공 시트 뒤에 있는 멤브레인으로 감싼 다공성 재료의 경우 멤브레인과 천공 시트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멤브레인과 천공 시트가 접촉할 경우 플레이트 공진기를 제외하고 흡음이 감소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기본 재료 속성은 네, 조금만 읽읍시다. 이제는 아까 우리가 말한 이제 흡음재 보면 기본 속성이 아까 플로우 레지스티비티가 있었고 포어 사이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토출스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저번에 이야기했다가 다 이제 그 전사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빼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고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오후에 이제 이게 사운드 플로우 설명할 때 보면 이 값을 넣게 돼 있거든. 근데 이 값을 어떻게 측정해? 그거는 다시 이제 저번에 졸았던 그 파트를 가면 어떻게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보면 이게 쓱 그럴 때 하고 흐르면 저항성이 이제 커지겠지, 그치? 빡빡하게 흐른다 그러면 플로우 집에 커지는 그거 쓱쓱 흐른데? 어쨌든 그럼 뭔가 뿌려보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뿌리면 디신 거고 양쪽으로 스피커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류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테스트하는 방법.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플로우 레지스티비티를 측정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다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거였고 이게 이제 유동 저항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동 저항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압력 차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입자가 이동을 하겠지, 그치? 압력 차가 생기면 이동을 할 거잖아. 그때 얼마만큼 잘 이동을 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 차를 갖다가 입자 속도로 나눠준 거야. 임피던스랑 비슷한 거지. 거기다가 두께까지 곱해진 건데, 이거는 유동 저항이고 유동 저항률은 단위 면적당이니까 여기다 D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 D를 한 번 더 곱해주면 D가 날아가 버리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동 저항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얼마큼 이렇게 잘 흐르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대충 훅 불어보면 내가 교류로는 불어줄 수가 없지. 이렇게 하면 이제 교류로 하는 거고 후 그냥 불어주면 직률 한번 보는 건데 내가 빨리
이렇게 보면 3Hz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10Hz 이상은 못할 걸 사람이. 이제 스피커로 가지고 쑥삭쑥삭 할 때 이때 유동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제 아까 플로우 레지스티비티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쨌든 뭐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데 굉장히 큰 소리일 때 또 달라져요. 얘가.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그거고 이제 개방성. 이건 이제 포로시티라고 그래요. 포로시티 값도 넣어주는 아마 사운드 플레이어는 뭐 없을 거야. 포로시티가 넣는 게 있었나? 사이즈 넣는 게 있었나? 네. 이제 내가 좀 있으면 보여줄 거는 포로시티 넣는 거 있어요. 어쨌든 이제 포로시티 넣은 거 같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오디오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뭐 98%, 99% 정도 돼. 공기가 차지하는 비율 그 정도로 커요. 95% 대부분 이상이야. 근데 아까 박인님 이야기했처럼 특수한 커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같은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 보세요. 많은 일반적인 다공성 흡음적인 경우 값이 크게 변하지 않고 거의 1에 가깝다 이러셔야죠. 그렇죠? 거의 99%, 98%가 공기라고. 어떤 면적에서 본다면. 근데 뭐 재료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티피컬 프로스트 해가지고 97 뭐 이런 게 있죠. 99% 가깝고 이런 거 있잖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93에서 99 사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밀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다공성 재료 내에서의 전파 모델링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경험적으로 얻는 거고 하나는 연락이 미세적으로 하는 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얻는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다공성 문제 다 조사해 보니까 대충 추사선이 나오더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쓰는 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다양한 이렇게 해가지고 추사선을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있는데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점으로 찍어 보니까 대충 이런 추사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가지고 쓰겠다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 미세미세한 걸 갖다가 FM 해석하듯이 다 해석해가지고 보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찾는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이렇게 몰라도 되고. 네. 추가적인 재료 특성은 아까 열 특성 길인데 이제 점성은 열 특성 길인데 이제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서피스 임피던스를 대면 이제 열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리액턴스로 나오니까. 그건 좀 이따가 내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있고. 비틀림은 이제 이게 관이 있으면 이렇게 가지고 관이 이렇게 가는 거하고 관이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다가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거보다는 얘가 길이가 더 늘어날 거잖아. 이게 갖다가 뭐 20%더 늘어날 수도 있고 50%더 많이 꺾이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실제로 점성으로 잃는 게 더 많아질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얼마큼 이렇게 꼬여 있느냐 이걸 보는 게 토처스트예요. 근데 이걸로 가지고 이제 모델링 하는 것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반현상학적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걸 갖다가 아주 미세하게까지 이제 그 재료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컴퓨터 모델링을 다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이런 과정들도 있어요. FM 모델링 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보면 요 이제 과정이 끝나는데 한 가지 여기서 한번 읽어봐야 될 거는 한 가지가 있는데 보면 아까 지표면 그 얘기는 넘어가고 다층 다공성 흡음제 있잖아요. 이게 아까 멀티레이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치? 끝에 올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공기하고 맞닿는 데는 공기랑 임피던스가 415에 가까울수록 좋겠죠. 그쵸? 그치? 네. 그렇게 갈수록 이제 점점 밀도란다. 음영 임피던스가 G0 값이 달라지는 게 이제 좋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까 웨지 이야기가 이제 이것도 웨지로 이야기했을 때 웨지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흡음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었고 요약으로 해버리면 뭐 이제 그런데 여기서 In this video, I'm going to discuss using the porous material model in Aries Modeler. Before I get into the model itself, I need to 이 discuss. 보면 이제 이 보면
이게 안 나오네. 어쨌든 이거 포러스 머티리얼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와요. 그럼 쭉 내가 이거 밑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게 나오니까 이 보면 비스코스 효과 있잖아요. 점성 효과거든. 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열에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이 공국을 통해서 가는데 여기는 잘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가는 거 못 가죠. 이게 슬립이 안 된다고 딱 잡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형이 이렇게 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잃게 된다고 에너지를. Since we do have fluid motion inside of the tube, there will be a velocity gradient from the maximum velocity in the center of the tube to zero velocity at the wall. 여기는 빠르고 이거 느리니까 이렇게 휘겠죠, 그렇죠? This velocity gradient causes a shearing of the fluid. 그래서 이거 시어가 생긴다고, Since 이렇게 air is 휜다고 essentially 소리가. a compressible fluid, the viscosity 그래서 of 이게 air 댐핑하고 causes 에너지가 이렇게 an 됩니다. energy loss mechanism or a damping mechanism. 그래서 이렇게 Sound comes 댐핑이 through the small tube. 어쨌든 이게 This 흡음하는 energy loss 메커니즘이에요. mechanism leads to sound attenuation or 그러면 the resistance 이게 to 이렇게 air 잘 flow 휘어야 되는데 through 이게 small 이 pores. 관이 반경이 넓어져 버리면 그냥 쑥쑥 지나가는 게 많아 생기면 So 효과가 the 없는 거죠. resistance or viscous losses you have as the sound travels through the tube. 그렇게 이렇게 시어링 되는 요게 약간 수미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극이 좁을수록 더 이렇게 이런 흡음이 더 잘 된다는 거죠. This resistance to flow caused by the viscous shearing is one of the main energy loss mechanisms of sound traveling through porous material. 그래서 이렇게 The next major effect 이제 그다음에 이제 써머리야. air into 이건 the 써말로. walls or the porous material structure. 이렇게 해서 또 잃는 흡음 When you 메커니즘이 compress 있어요. air, that air will heat up. 여기서 이렇게 확 이렇게 줄이면 압력이 확 증가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줄어드는 거죠. 이게 열이 잃기 때문에 On 외부로 this slide, I'm showing a 잃기 volume 때문에 of left 생기는 air. 거예요. The plunger 그래서 is 이렇게 ready to compress the air. 여기서 확 할 때는 열이 잃지 않을 때는 압력이 At time 높다가 equals zero, you suddenly push the plunger in a 이렇게 significant 이제 distance. 아이소소말 상태로 되면 더운 상태로 되면 소멸 열로 이제 바깥으로 이르면 압력이 이만큼 P1에서 P2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4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압력이. Will have time to conduct out into the walls of the volume. As that heat energy conducts 그래서 out, 이런 the 식으로 해서 pressure 에너지 in the 잃는 volume will slowly 메커니즘이 drop. This effect is roughly sketched here, where at time equals zero, the plunger is thrust in, and the pressure climbs to some value we'll call P1. As time progresses, the heat conducts into the walls of the volume, and the pressure will drop to a steady state value of P2. In the world of thermodynamics, P1 is referred to as the adiabatic pressure. 근데 이제 이게 After the temperature 이게 여기서 P1에서 P2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것보다 소리가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버리면 저까지 못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 소리라는 게 이렇게 빨리 바뀌니까 스피커니까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바뀐다고 하면 P1, P2를 최대한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는 빨리 열을 빼주는 재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성인 게 있으면 빨리 저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죠. There are some important numbers to glean from this graph. First of all, P1 divided by P2 has a very specific value. It's called 그래서 이게 감마가 1.4배로 되잖아요, the 그렇죠? variable name 그렇죠. gamma. 그래서 여기서 And it's 여기까지가 approximately 1.4배까지 40%까지 늘어나죠. for all simple gases. This means that 그리고 if you compress the air 이게 slowly, 어떤 트랜지션 주파수 이상에서 이제 이게 일이 compress the 벌어지는 air 거예요. isothermally than it is adiabatically. If you look at this graph, 그래서 이게 there's a time 만약에 constant 그 referred to as tau. 포트의 다이아미터가 1mm다 그러면 150Hz 1 over tau will be 이상부터 이제 frequency, 이게 which we'll refer to 일어날 as 수 the 있는데 thermal transition frequency. 만약에 그 포트의 다이아미터 0.25mm가 된다고 하면 2.3km 이렇게 이상이 Thermal transition 되는 frequency is 거예요. about 150 hertz, so it's fairly low. But if that tube is decreased to just a quarter of a millimeter diameter, the thermal transition frequency goes up very quickly to a value around 2.3 kilohertz. What you see here is a graph showing frequency on the X scale, and the Y scale shows the effective bulk. 그래서 이 저주파수잖아요. 저주파수 그렇죠? 천천히 이렇게 하면 이제 스피커가 있잖아요. 이 천천히 밀면 이게 좀 더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더 빡빡하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열을 잘 빼줄 수 있다 그러면 뭐 좀 약간 다르게 보이는 거. 그런 형상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흡음에서의 그런 모델링하는 데서는 크게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박스 설계할 때 이런 게 정도만 약간 Bulk modulus is the ambient pressure of the gas, or P naught. For us, this would be the atmospheric pressure, or 1 atmosphere, which is roughly equal to 0.1 megapascals. 이게만 아디아바틱이 단열인 거고 그 아이소소말이 등원 과정이 우리 학교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단열 과정 등원 과정. 과학 시간에 배운. So this is 40% stiffer. We can imagine that between the low frequency isothermal process and the high frequency adiabatic process, there will be a transition at the thermal transition frequency. As we move between these 이 two 동영상 되게 frequencies, 재밌어요. the bulk 한번 modulus will 보세요. actually become a complex value, indicating that the compression and the pressure are out of phase.
So this becomes another loss mechanism for sound in the porous material. So these are the two major effects of porous material on sound propagation. Viscous losses as the air shears between the port walls, and thermal conduction as the temperature equalizes with the porous material. 그 다음에 한 개 더 남아있는 게 이제 토철스트야. 바로 쑥 가는 거하고 이렇게 꺾여서 가면 전체적으로 얘가 그 점성 경계 쪽에서 잃는 게 더 많아질 거잖아요. 요 길이, 요 길이를 갖다가 토철스라고 이야기한다. 토철스가 비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모델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데는 또 다른 데가 있어. 저렇게 안 하고 플로우 다이아미터 대신 아까 플로우 레지스티비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그게 사운드 플로우에는 플로우 다이아미터 이런 개념이 잘 없고 플로우 레지스티비티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터치로스는 보통 1보다 커지면 1.2가 된다고 하면 20% 정도 더 늘어나는 이런 걸 보여줍니다. Tortuosity is a measure of how tortuous the path is as the sound travels through the material. The value of 1 roughly means that the air flows directly through the material. 근데 지금 이걸 왜 설명을 하냐? 실제로 재보면 이 값을 하면 실제로 젠가하고 똑같이 갈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재료는 포 다이아미터가 얼마고 포로시티가 어떻게 돼 토치로스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얘가 흡음이 많이 이 재료가 흡음이 많이 되는 이유는 토치로스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있다. 이거 이제 우리가 폼 타입인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포 사이즈가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대충 아까 2mm 정도 수준에서. 이거는 뭐 셀이 같이 오는 경우에 다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것들이 흡음이 잘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폴리에스터 이런 재료. 이것도 막히는 건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건 이렇게 얘가 있으면 이렇게 꺾여가면서 이쪽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게 들어오는 입사 각도에 따라서 흡음률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There are some important limitations of the porous material model that Aries is using. One of them is that the porous material doesn't move. This is also referred to as a rigid frame assumption.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조건은 리지드 프레임 이거 흡음 자체는 안 움직인다. 근데 적어도 큰 소리가 들어가면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이게 기공들은 다 열려가지고 서로 연결돼 있다. 막히는 게 없다라는 가정에서 지금 나오는 모델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야. 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 모델러를 들어가는 거야. 모델러. 그럼 아까 나온 그 파라미터 가지고 막 조절해 보는 거야. 이게 내가 측정 주파수를 조절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공기 유체가 어떨까? 공기 유체는 딱 고정돼 있으니까 온도만 지정해주면 다. 요 이제 보면 포 다이아미터하고 포로시티하고 투철시티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럼 내가 측정한 거하고 얘 봐서 뭐 그래프가 같이 가면 아 얘가 얼마고 얘가 알 수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have the porous material applied to it, which is typically not what you want. So I'm going to turn this off. Instead,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create a subcircuit. So go to miscellaneous, create a subcircuit. And now I'm going to click inside of this subcircuit. And we can create a new model inside of here. I'm going to go ahead, go to the acoustical menu, select circular port. I'm going to set its size to be 50 millimeters. 내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그 관에 있잖아요. 시로 넣는 그 크기예요, 지금. 길이가 5cm짜리에다가 측정이 뭐 2.5cm짜리 어떤 이렇게 관에다가 아까 그 흡음재를 집어넣어 가지고 측정한다 뭐 이런 거. This effectively turns this port into a volume. But since a port takes the standing waves into account, we will see effects of the standing waves inside of this volume. To bring this node out, I need to create a node element. I'm going to connect it up to the left side.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 돈을 못 버나 봐. 그냥 하다가 이제 도저히 그래서 그냥 에이 애플에 취직하자 해가 애플 들어가 버렸어. 지금 안 팔아요 이 장은. Now in this subcircuit, I can specify the fluid parameters just for this subcircuit. When you create a subcircuit, by default, it inherits. 이거는 우리 공기에 관련된 이렇게 뭐 벌크 모듈러스, 감마, 미국 감마 다 넣어도 돼요. 이거는 바뀌지가 않겠죠.
온도에 따라서만 바뀌니까 템퍼레처만 바꿀 수 있는 거야.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는 Now I'm going to 거니까. train the porous material.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So 재료만 porous 이제 material 바꾸는 will 거. only be applied to this element number 1 here. I'm going to stick with the default porous material parameters, which will be discussed in another video. To go back up to the main circuit, I'm going to right click and select move up one subcircuit layer. And the subcircuit element now has port volume as the name of its node. I'm going to need to drive this. I'm going to create a pressure element to drive it with. I'm also going to want to compare 여기다 이제 압력을 가해 보는 거죠, that 그렇죠? porous filled port with 소리를 the 넣어보는 identical 거예요. port that's just filled with air. So I'm going to go ahead and create another port element in this upper circuit. I'm going to give it the same 똑같이 length, 이제 아까 뭐 same diameter. I'm going to drive it as well. I'm going to solve for this. Actually, I'm going to go and increase the number of frequency points to 2000. So we have lots of 100Hz부터 10kH까지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저기다가. I'm going to create a graph element. And I'm going to first plot the impedance of this port. When I created the graph element, this graph window was created. Now, right now it's showing 94 dB. That's because we're plotting pressure. So I'm going to select impedance instead. And I'm going to set the line weights to 3 so it's nice and heavy. You can see the impedance. I'm going to go back to the graph element.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아까 관 있잖아요. 5cm짜리 관이다 보면 4분의 1 파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는 반파장, 4분의 3파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공진이 딱 보이죠, 그렇죠? 눈보도 보이듯이.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흡음재를 넣어보는 거예요. At even number of quarter wavelengths, we have impedance maximus. So this is a largely undamped tube just filled with air. Impedance filled with air. I'm going to copy that. 저 위는 그냥 관을 그대로 쓴 거고 Air filled. Press the A. 공기만 채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관에다가. Check marks will be plotted. And I'm 이제 going to 요 이제 밑에서 보는 거예요. circuit node and plot its impedance. Let me go back to that graph. 저기는 이제 So now 다 the 댐핑이 다 air 돼버렸죠, field is 그렇죠? copied into 노란, 파란색. the A- 이 파란색은 댐핑이 다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And the impedance with the porous filled tube 근데 이, is shown in the blue. 여기도 저역도 바뀌었죠. As we can tell immediately, 이게 왜 the 바뀌냐면 effects of the quarter wavelength 이게 열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내지는 흡음재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there's a little bit of a wiggle here. 그 바뀐 거, 리액턴스가 바뀐 거 있죠. So much you barely see that. 우리는 요거만 지금 잡힐 거라고 요거만 지금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만약 여기도 같이 Is that 바뀐다고. the impedance at low frequencies has dropped. This is the effect of the thermal conduction, going from an adiabatic compressibility with the green curve 근데 지금 이 양이 금속으로 하면 굉장히 크게 to 바뀌어요. the porous material. To take a little closer look at this, I'm going to go to the advanced graph options and plot the real and imaginary part of the impedance. I'm going to go back to the graph. 여기 So 보면 the real and 이 imaginary 점선 part, 이게 these resonances are dominated by 그 the bond. I'm going to want 이메들이니까 그 리액턴스 값이거든요. 이게 크게 바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이렇게 바뀌잖아요. So the blue impedance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바뀌냐고 하면 아까 40%까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크게 measuring 들어가. part of the impedance at low frequencies has 최적이 이렇게 바뀔 수도 This is a 있다. 40% reduction in the impedance. Another way of looking at this is that the volume is behaving 40% larger due to the presence 지금은 of 많이는 안 material. 바뀌었는데 Also, the real 나중에 part 여기 들어가는 재료를 만약에 좀 goes from 뭐 virtually zero 바꾸게 to 한다고 하면 finite 우리 인위적으로 넣을 수 value of the real 있으니까. part. And it continues to behave fairly well through the standing wave resonances of the tube. So this is the major effects of the porous material model that I want to show you. Aries is able to predict thermal effects, which are especially important at low frequencies. It's able to capture the viscous effects, which is largely responsible for the real part of impedance. 그래서 And 이제 shows 여러 가지 resonances, 재료에 which 대해서 will 이제 disappear when the volume is filled with 한 게 이게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이거야. This is Jason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McIntosh 밥 먹으러 from 갑시다. McIntosh Applied Engineering. In a previous video, I introduced the porous material model used in the Aries modeler. In this video, I'm going to show you how to use the SEMA impedance device to determine the parameters of porous material. 아마 The technique can be used as shown in this slide. 잘 안 I'm going 맞아. to take a sealed volume, fill it with 기본이니까 이제 and use the SEMA 여기 device to 보면 measure 이제 the 이렇게 아까 impedance 4분의 1 of the 파장이 porous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We're 그렇죠? going to get an impedance 아무것도 안 something 들어가 있다고 like 하면 this, where we have an 공기만 impedance 있고 at a quarter wavelength. 딱딱했다고 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That's 그렇죠? at a half 근데 wavelength. 이제 흡음재를 집어넣어주면 아까 이렇게 가지고 그렇죠? Long enough. The three parameters we're after are the pore diameter, porosity, and the tortuosity between them.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재료들 있잖아요. 이런 재료들 사본 거 이제 Acoustic cotton 이런 것도 사고 from this website here. The materials I'm going to look at 또 are 이런 것들도 사고 비비샷도 넣어본 거야. 이게 이제 금속이라는 거지. used in 금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 the 한번 shot 보여주려고. has a diameter of 4.3 millimeters. Now this is not a very 금속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은 흡음은 잘 안 되겠지.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흡음 그 리지스턴스 값은 별로 효과가 없는데 리액턴스 값이 확 바뀌겠지. 열을 확 빼서 가는 거니까. 이제 그걸 보이려고 이블리가 하는 거야. 이게 흡음재로서 별로 좋다라는 게 아니고. common sound absorbing material, but millimeter long. 그래서 이제 요 안에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 이렇게
by just 그- pressing down 그- very firmly with the drill press, the punch will push its way through the material. And you'll get some 그래서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This is the bounded 이게 되는 material. 거거든요. 요 This 안에 example is 집어넣는 cut 거 out 이런 식으로. using this punch. 펀치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Came out very nicely. And I take these 그 samples. 이 안에 집어넣고 Let me put them into the calibration holder. And we're going to be connecting the NE130 to that. This is the fiberglass material that's used. Owen Corning, 3 pounds per cubic foot material. The punch goes through this pretty readily. 그 이거 넣을 때 있잖아. 빡빡하게 넣으면 안 되고 있잖아요. 좀 살살 들어가게끔 살랑 들어가게끔. 얘하고 얘가 너무 빡빡하면 또 여기서 또 흠이 또 틀게 나와. This is just steel balls coated with copper to prevent oxidation. 130. Place that in the sample holder. 그렇게 해서 여기 스피커가 내줘가지고 반사돼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스피커로 이게 마이크 여기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And I want a good seal between the sample holder and the measurement device. 아까는 요 통이 있잖아요. 요 통 아까 5cm하고 2점에서 이제 요것만 했으니까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요 이제 실제로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딱 봐도 잘 안 팔릴 제품 같죠? 이렇게 막 블루텍 가지고 막 붙이고 지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And now we're ready to measure the impedance into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측정된 값이 어떤 뭔가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맞춰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터치홀스티하고 포로스티하고 이런 것들 얼마만큼 조절해 똑같이 갈 건지 이제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이 뭐 측정된 게 나왔어. 이 굵은 거 이거는 리얼 값이고 이게 이메이저리 값이에요. Okay, the measurements are done. I can go to the plotting section now and plot.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측정을 해본 거예요. 아까 그렇게 넣어가지고. Fiberglass, the copper-coated steel shot or BDs. 이게 보니까 빨간 게 많이 바뀌었죠. 이거 그렇죠. 이게 비비탄이에요. Polyester half. 그렇지, 비비탄. 다른 것들은 비슷한데 비비탄은 이거 확 차이 나죠, 그렇죠. 열을 빨리 빼서 넣는. So if we go ahead and go to the files tab and save all these to a file. Select, save. 그래서 이제 이 측정 데이터를 이제 불러내 가지고 이제 모델러에 들어가 가지고 얘가 얼마면 저 그래프랑 똑같이 쫓아가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아까 세 개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Graph element. I'm going to create the graph element. This window pops up. I'm going to drag it into the viewing area. And I'm going to use the advanced options feature and import all that data into the graph 아까 buffers. 그러니까 이제 저걸 다 불러들이는 거야. 저장해 놓았던 값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각각의 버퍼에다가 불러들이고 이제 보는 거예요. And the shot. And then polyester. And the half polyester. All that data has been loaded in. To make it easier to see the curves, I'm going to set all the line weights to 3. I want to make sure we're plotting 이제 impedance. 임피던스를 해가지고 Go ahead 보겠다는 and 거예요. turn the real and imaginary on. And let's go ahead and take a look at the cotton material. 그럼 한계 대사 아까 나왔죠, 그렇죠? Magnitude and 위에는 deviation 매그니튜드 본 거, 밑에는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지하고 같이 본 거예요. This is in the lower graph. At low frequencies, the impedance is dominated by the compliance of the air volume. 얘는 그냥 이걸 본 At high 거고 frequencies, 이미지는 the 밑에 parts 이거. going to zero, and the impedance is being dominated by a real part. The real part comes from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이게 뽁뽁뽁 튀는 건 없어졌죠, 이런 거는 그렇죠. 흠을 넣어 That will 놓으니까. end up dominating the impedance of this material as the frequency goes up. Now I'm going to build a model for this system. To do that, I'm going to start with circular port. I'm going to set its length to 50 millimeters. It's the 이제 size 아까 of 그 the 관하고 똑같이 사이즈를 맞춰야 되겠죠. 이제 모델링을 해서 I need to excite 우리가 this 아까 by 파라미터 값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 거니까. I'm going to go ahead and connect the graph element up to this. I'm going to go to global parameters. I'm going to set the frequency range to match frequencies that were measured using the device, and I'm go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points to 2,000 so we have plenty of them. And hit calculate. Go to the graph window. 지금 이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흡음적인 것을 안 넣어놓다 보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그냥 아무것도 안 넣다 보니까 지금 파란 게 이제 파란 걸 안 되게 이제 얘랑 같게끔 하면 그 세 개 값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The stiffness effect again. However, the stiffness of the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volume is higher than the stiffness of the porous material. 그 리액턴스에서 차이 난다. 그래서 맞춰가는 거죠. Was discussed in the previous video. So I'm going to go back to the model. 그래서 이제 모델러에 가서 이제 값을 한번 조절해 보는 거예요. And now I'm going to want to go and turn the porous material model on. To get to the porous material model, you select global parameters, and under fluid properties, there's an option that says use porous material. Now, when we turn this on, all of the 이제 elements 이 in this 값을 circuit 넣어보는 거예요. will use 대략적으로 the porous 한번. material model. So if we have 코 other 다이미터 porous elements, they're also 0.2에다가 filled with porous 99% 공기가 차 있고 토처스티는 거의 없다고 1인이 거의 없다고 보고 한번 넣어본 거예요. Two elements with porous material in them. And the rest of your elements will likely just be filled with air. To only apply porous material to one of your elements, you have to create a subcircuit and place the elements to receive the porous material inside the subcircuit. This again was covered in the previous video. So now that we've enabled the porous material model with the default parameters, I'm going to hit calculate again.
캘큘레이션 해가지고 저값을 넣었을 때 model. 많이 쫓아갔죠, 이제, 그치? Force material models in blue 파란색이 much 저기 closer 연두색을 to 많이 the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안 맞지, 공진점에서는 그렇지. adjusted default parameters 그런데 varies to 그게 match these sound absorbing materials. 여기서는 거의 맞췄죠, 이제, 그치? To tweak the parameters 여기서는 of 거의 the 맞췄다고, model, 지금 turn 거의. the 이 보면 여기서는 아이씨, 없어져 버렸네. 여기서는 거의 맞췄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여기만 좀 차이가 났잖아. 이제 요거만 맞추는 거야. 그래 이제 해보는 거야, 이제 좀 바꿔가면서. 이 기계 가면 더 좋을 텐데 얘는 사람이 하더라고. AI 같은 건 없어. Now this is close to the quarter wavelength resonance where we'd expect a velocity maximum. 그럼 뭐를 맞추면 될까요? 뭐 예를 들면 포 사이즈를 좀 바꿔본다는 이런 식으로. Damping is going to dominate the behavior of the material. So if we want to tweak our parameters in a little closer, we want to change a parameter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viscosity. The two parameters that control viscosity is the pore size and the tortuosity. 뭐를 We'll go ahead 바꿔볼까? and increase the tortuosity up to 1.2. 토출스티를 좀 바꿔보는 거야. 더 많이 꺾이는 걸로 이제 모델링을 해보는 거야. 딱 맞아지죠, 이제. So I know 이제 that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아 얘는 towards 토출스티가 1.2구나. matching, extremely well. 플로리 STB 얼마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Good set 거야. of parameters for the cotton material. 근데 얘는 이 모델이 세 개밖에 없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 요즘 이거 한다고 해서 플로리 STB 때 우리가 얼마인지는 Fiberglass 모르니까. material again has roughly the same low frequency. 이건 또 다른 걸 가지고 보는데 이게 또 안 맞죠, 그렇죠? But the impedance is a little less near our quarter wavelength frequency. This indicates that the viscous effects. 또 다른 것도 찾아가 보면 얘는 또 얼마 되는지 계속 찾아가는 Get the 거야. model to match the fiberglass. I'm going to go back to our parameters again. And this time I'm going to drop the tortuosity back to a value of 1. Resolve the model and go back. 다시 일로 to our data. 바꿔주고. Our model now is going through the fiberglass pretty well. So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tton and the 그러니까 fiberglass 이게 is 이제 tortuosity. 지금 현재 이게 파란 이 녀석이 빨간 거 잘 따라갔잖아요. Fiberglass was 또 이것도 1이었어. 이런 식으로 Now, all things 찾아가는 거야. considered, these two materials are behaving pretty similar to one another. That's probably due to the fact that they've both been optimized for sound absorption. So we'd expect their material characteristics to be fairly close, even though they're made of different materials. I'm now going to go and turn on the data we took for the BB shot. 이제 비비샷만 보고 It's 끝냅시다. essentially different. The BB shot now is shown in the light blue curve. It has a much higher stiffness or low frequency. 비비샷은 요거죠, Due to the 그렇죠? fact that there's much less 여기도 air 엄청 이제 그 리액션스 값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than the porous material. The BBs 열을 잘 take 뺐기 up 때문에 up to 그래요. 75% of the volume if they're packed ideally. So there's simply less air to compress at the low frequencies. Also, at the higher frequencies, you can see that we have less damping. That's because the pore size is going to be larger with the BBs than the tiny fibers in the cotton and the fiberglass. So let's go back to our 흡음재 성능은 안 좋잖아, 그때 빅빅 다 나왔잖아, 그때 이게 뭐 흡음이 잘 안 될 거니까. 근데 이게 특징적으로 이거 보여주려고 이걸 한 것 같아. So the first thing I'm going to 이제 do is 뭐로 바꿔야 되지 여기서는 이제. and I'm going to do that by dropping the porosity. Now, if the BBs were packed ideally, we'd have a porosity of 25%. 이제 포로스틸이 이제 이게 많이 막혀 있으니까 이제 공기에다 확 줄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이 쫓아 올라가잖아요. Is actually a higher impedance than the BB shot. So the BB shot didn't pack ideally. We have more air in there than we were expecting. So I'm going to go ahead and increase the porosity and add more air to the model. Try 0.4. Calculate. 이제는 저역은 많이 받았다, 그렇죠? 이제 공진점 부분만 맞추면 We've 되는 got too much 거잖아요. damping at the high frequencies. So the two things that control the damping are going to be the pore size and the tortuosity. First thing I'm going to try to do is increase the pore size. 그러니까 이 비비샷은 포어 사이즈가 I'm going to go up to 0.4야. 10 millimeter. 그러니까 40% 정도가 공기가 있다고. So half a millimeter caused the 근데 impedance to 좀 drop 맞아져가지고 closer to 그렇죠. what the BB shot is doing. It raised the impedance at the half wavelength, but we've still got a ways to go. 그러니까 이 양반 생각하기에는 한 요 정도 한 3개 정도 파라미터 가지고도 많이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So we're roughly capturing the magnitude 저는 지금 of 맞춰가는 these 거예요. resonances, but we're off in terms of the location and frequency. I'm going to adjust our other viscous. 이렇게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측정한 거하고 이제 값들 내가 가정을 했던 몇 가지가 값을 맞춰가면 아 얘는 얼마고 하면 나중에 이 값을 가지고 아까 뭐 사운드 플루인에서 이제 값을 집어넣는 거지 이제 모델로 가지고 아 얘는 얼마짜리구나 이 재료. 내가 그거 어떻게 하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각각의 파라미터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터미널 서피스 임피던스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측정의 값을 가지고 모델러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사운드 플로어라는 데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지.